7시 30분을 막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검사와 판사는 인권을 유린해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런데 출세는 한다. 화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동훈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에는 김세윤 판사입니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한 김세윤 판사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배달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엄청나게 지난 금요일날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보냈던 그 47개의 혐의 모두가 다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책임져라. 조선일보는 일면에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뻔뻔스럽게 한동훈 한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 참 뻔뻔한 신문이에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의 주의를 감춰주려 이거 노력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어쨌든 일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제 1면에 났어요. 탑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나가려고 하는 곳에는 원희룡을 붙이고, 임종석이 나가려고 하는 곳에는 윤희숙을 붙이고, 정청래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김경률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뻔뻔합니다. 조선일보의 뻔뻔함, 그리고 한동훈의 뻔뻔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퇴뿐만 아니라 수사받고 감옥 가야 합니다. 자,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양승태 47개의 혐의 모두가 무죄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 야, 뻔뻔한 사람들이야. 국민이 뭐라고 그러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 무리한 사법부 장악. 이거 누가 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문재인이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였겠네.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사라고 해도 죄가 안 되면 기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야, 문재인이가 시켜서 했어. 그러니까 죄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이가 다 시켜서 한 거니까 윤석열이도 책임 없고 한동훈이도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잡아가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또 민주당도 입 닫고 있어요. 양승태는 6개월 동안 징역가 있었어요. 그리고 뻔뻔한 게 이럴 데 없어. 아니, 뭐, 문재인이 시켜서 했는데,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 문재인이 시켜서 했어요. 문재인이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거든요. 지금 그거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자, 이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보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위에서 시켰다고 없는 죄도 만들어요. 자, 이 양반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갑으로 이렇게 포승줄을 묶여갖고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보냈다니까, 감옥에. 야, 박근혜가 시켰다고 그래.
그러면 너 고생 안 해. 풀어줄 텐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윤석열이 위증을 교사했어요. 문영표가 그랬어요.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나한테 지시한 일이 없어요. 이재용이 삼성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에 이렇게 하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시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야 박근혜가 시켰다고 그래. 그럼 나 풀어줄게. 그렇게 안 했어. 이것도 이렇게 포승줄 채워서 감옥으로 보냈어. 이 사람 감옥 몇 년 살다 왔죠? 책임 안 져. 지금 대통령 됐어. 윤석열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정아 아시죠?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4001번이 신정아 수인 번호예요. 윤석열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윤석열 검사는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남에게 그렇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었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을 싼 일은 양반이다. 구치소에서 검신 과정에 겪은 수치는 오줌을 싼 일은 양반이라는 겁니다. 비교해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을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고무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이게 윤석열이에요. 사과 안 해. 자, 그 다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인권 유린의 극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그 수모는 인권 유린의 극치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박영수가 풀려났죠. 구속기간 6개월 끝나면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풀려났어요. 이화영이 풀려났어요. 대북송금의 그 쌍방울 이화영이 풀려났어요. 박 대통령을 구속을 연장했어요. 원래 기소장이 있었어요. 공소장이 있었어.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6개월 동안 다 끝나는데 풀려날 줄 알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일주 4회 재판 받았다니까요. 성실하게 재판 받았어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구속을 시킨 거야. 누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인권 유린의 극치예요. 그때 또 구속을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구속을 연장해 준 사람이 누구다? 김세윤입니다. 김세윤 판사. 그 사람 어제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승진시켰어요. 수원 지방법원장으로. 자, 김세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디어워치 기자입니다. 2018년 4월 16일에 쓴 기사예요. 제목은 우종찬 기자가 김세윤 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고발했어요. 자, 지금 이 사회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언도한 그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화면으로 나올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김세윤이가 참 잔인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방송사를 TV 카메라를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 재판장 안에는 우리 저 기자지만 카메라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김수현이가 야 괜찮아. 자 텔레비전 와. 카메라 와. 그래서 중계차를 불러다녔다니까 김세윤이가. 그래갖고 박근혜 징역 24년 땅땅땅 멋있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김세윤이가. 자기는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TV 카메라를 오라고 그랬어. 중계차를. 기사 읽어드립니다. 우종찬 기자가 김세윤 판사와 손석희 JTBC 취재기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피고가 원치 않은데도 상중계를 했다.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우종찬 기자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원치 않은 생중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피고발인 김세윤 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 생중계용 카메라 넉 대를 설치하여 14시 15분경부터 15시 53분경까지 약 98분 동안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러한 생중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낸 자필 서한에서 생중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김세윤은 이를 묵살했다. 이로 인해 생중계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됐다. 김세윤이 자의적인 생중계 결정 혐의는 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이제 겨우 1심으로 2심과 3심의 판단이 남아있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임에도 재판장 김세윤이 독단적인 직권남용 행위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살해를 당했다. 또 생중계에서 태블릿 PC가 언급이 없었다. JTC만 단독 보도했다. 따라서 반론 보도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김세윤 판사의 직권남용죄는 피고 측의 정당한 반론권을 묵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도 포함된다. 김세윤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는 태블릿 PC 사용자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JTBC 태블릿 PC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탄핵을 촉발시킨 방아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주수진 씨 본인은 일관되게 해당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 태블릿 PC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세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와 판결 주문을 공개하는 생중계에서 온 국민이 관심이 사항인 문제의 태블릿 PC 사용자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태블릿 PC 사용자를 최소한으로 적시한 1심 판결문을 선고 직후에 누구에게만 줬냐? JTBC 손석희에게만 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저도 이 김세윤이가 잘난 척하고 중계차를 끌어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24년형을 언도하는 광경을 텔레비로 목격했어요. 자, 이제 태블릿 PC 얘기가 언제 나오나? 안 나왔습니다. 아니, 태블릿 PC가 왜 없어? 그 주문에 없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JTBC가 특종입니다. 김세윤 판사가 자기들에게만, JTBC에게만 태블릿 PC가 최소원이권 맞다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김세윤이가 주문을 읽을 때 읽지 않고 판결문을 미리 빼돌렸어요. 판결하기 전에 미리 JTBC에 미리 빼돌렸습니다. 우종찬 기자는 그것은 범법행위라는 겁니다. 미리 판결을 하기 전에 판결문을 빼돌려서 JTBC에게 줬다.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뭐 죄가 있던데 무슨 뭐 비밀 누설이라든가? 잠깐만요. 예, 비밀 누설이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거요. 실명 판결문을 읽기 전에 미리 JTBC에게 빼돌렸다.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 김세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선고할 때는 태블릿 PC에서 이런 반고 언급도 없다가 미리 JTBC에게 빼돌린 주문, 판결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최서원이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였으므로 그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최서원이가 그 김한수 행정관 보고 이렇게 야, 너 태블릿 사다가 청와대에 줬다며. 태블릿 개통해갖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다며.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서원이가 태블릿 PC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것이다 라고 김세훈이가 판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했어요. 야, 김세훈 씨 얘기 좀 합시다 나하고. 나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자가 예뻐. 아, 저 여자 예쁜데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가 제 와이프인가? 다시요. 김세훈 씨는 그랬어요. 방송을 그렇게 해서 김세훈 씨 얘기 좀 하자 나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이 예뻐. 그래서 내가 저 여자 참 예쁜데요 라고 하면 그 여자분은 이상로 와이프인가? 라고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소리가 김한수한 보고 야, 너 네가 태블릿 PC 청와대에 갖다 줬다며. 이춘상 보좌관에게 라는 것 말 한마디가 관심을 보였으므로 최서원이가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였으므로 그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것이다 라고 판결문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판하기 전에 판결문 읽기 전에 JTBC에게 미리 빼돌려서 방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대법원장 여러분 대법원장 조희대 씨 좋아하잖아요. 뭘로 승진시켰다고?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목 다시 보여드릴까요? 대한민국은요, 검사와 판사는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도 책임을 안 지는 나라예요. 하지만 출세는 합니다. 이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법무부 장관 하다가 며칠 전에 여당 대표가 됐죠. 이분은 지금 수원지방 법원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상로 비판하는 분 많아요. 야 이상로 그러면 너 그렇게 비판만 하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시켜주라는 얘기냐? 너 좌빨이지.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예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김수현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당장 대통령 되나요? 천만의 말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면 사람 인권 막 20년 30년 징역 보내고 막 사람 뭐 수사받다가 억울해서 죽고 6개월 끝나는데도 또 가두고 근데 출세해. 근데 이 사람들을 지지해줘야 된대. 왜? 우리는 우파니까.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이런 걸 비판하지 않은 기자는 사이비 기자예요, 여러분. 사이비 기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비판해야 할 걸 비판하지 않은 기자. 그 사이비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어요. 배당서도 없어요. 굳이 한국에서 사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국내에서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A씨는 2013년도 회사를 팔았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뭐 다 세금 내고 다 남은 게 2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한국에서 한국에 사업하기 힘들어 다 팔고 2천억 원을 챙겨가지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2천억 원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갔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은 4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2배로 불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2명의 자녀에게 상속을 했어요. 1,500억씩 3천억을 그 상속했어요. 나머지 1,000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1,500억씩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는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사업해? 싱가포르 가지. 그럼 가족 단위로 지금 싱가포르
간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드릴게요. 한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세금을 비교했습니다. 상속세, 싱가포르 제로, 우리나라 50%, 대주주는 60%,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싱가포르 제로, 우리나라 20%, 배당소득세, 싱가포르 제로, 한국은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는 49.5%, 소득세, 싱가포르는 2에서 24%, 한국 6에서 45%, 법인세, 싱가포르는 17%, 한국은 9에서 24%입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여러분, 국회의원 의정 보고서라는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상속세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국회의원은,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세금이 높으면요, 도망가요. 여기 가잖아, 이렇게. 아니, 싱가포르 세금 1원도 안 내는데, 상속세, 수천억 봐도 세금 1원도 안 내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망해요. 이지용이 왜 구속됐나? 상속세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지금 구형 5년 받았어요, 또 감옥에 갈지 몰라요. 왜? 상속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속세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검사입니다, 검사.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속세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검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인규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앙수사부 특수부장이었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전부 줄줄이 잡아가는 거야. 야, 대기업, LG 뭐 다 들어와. 상속세 조사해. 그러고 다 감옥에 넣어. 신나서 잡아들인 사람이 이인규입니다. 상속세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들은 상속세를 무지죠. 왜? 재벌들을 마음대로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야! 그 다음에 누구냐? 상속세로 제일 많이 재미 본 사람, 제일 많이 본 사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문정표도 아까 보셨죠?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이지용이 상속세를 묶고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지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조 원 또 구형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만 와. 저 부산까지, 야, 어묵 먹으러 어묵 먹고, 파리 와. 그럼 파리로 가고, 김밥 먹어. 그럼 김밥 먹고, 코를 꿰, 다, 우리나라 검사들은, 재벌들은 다 코를 꿰고 있어요. 상속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검사들이고, 상속세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입니다. 상속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이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명품백 해명을 약속 대담 하면 국민이 납득할까? 여러분, 왜 태권도 같은 데서 대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때리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죠. 내가 이렇게 칠 테니까 피해라. 그래,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이 약속 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전통적인 방식의 기자회견 대신에 특정 방송사와 대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특정 방송사는 KBS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좀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고스톱이 표준어죠. 표준어인가? 잠깐, 짜고 치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런 걸 보고. 예. 이거 보고 사람들이, 해명됐다,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윤석열의 실력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왜? 겁이 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국민들로부터, 기자들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추궁당할 게 무지 많거든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나 드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죄가 많아. 그런데 국민이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줬어. 그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당신의 모든 죄를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사죄를 받아내.
하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였을 때 저의 잘못이 굳이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자 해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자 해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임하자마자 추서원이 석방하고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국정원장들 다 석방하고 그다음 무리하게 기소했던 양승태 공소취하고 다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렇지. 이거 가지고 또 저를 욕할 사람 이상로. 야, 그게 가능한 얘기냐? 털어버리는 게 가능한 얘기냐?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털어볼 수 있었어요. 털어보지 않고 잘난 체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털어볼 생각 안 하고 잘난 체 하고, 와이프하고 해외여행 돌아다니고, 물론, 국익을 위해서 돌아다녔겠죠. 지금 꼬라지가 뭐예요? 국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한동훈이 내세우는데 한동훈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배반하고 있잖아요. 명품백 사건은 한동훈이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어요. 명품백 오케이 특검 받을게. 대신 먼저 하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그 다음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부터 먼저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하겠다라고 정치적인 공세는 정치인 공세는 맞섰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근데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검사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살 길 찾고 있잖아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임기 5년 다 채울 수 있을지 좀 의문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국민 도망 다니고 있는데 기자들 피해서. 넬로 미르당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넬로 미르당의 보도자료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저는 넬로 미르당의 최고위원이며 대변인입니다. 넬로 미르당의 보도자료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국내 최강 원외 대통합의 정당 넬로 미르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은 정치테러 원인 제공자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가해진 정치테러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리즘의 폭력행위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당사자인 양당은 사건의 근원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차기 성찰하지 않고 국민들 눈치 보기만 급급한 비겁한 처신을 하고 있다. 그들은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와 그로 인한 한국 정치의 저급성이 정치 폭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펴떨어질까봐 양심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당은 넬로 미르로 당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광결인 폭력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증오, 분노, 저주로 이어지도록 자초해왔던 제도권 정치로부터 출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폭력적 정치 테러는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어떤 경우에도 테러리즘은 야수와 같은 인간성의 자기 파괴 행위이다. 한국에서의 정치 테러 발생의 소지는 충분하다. 한계선에 다다를 때 발생하는 인간의 현상 타파 심리와 그 토대인 제도화된 정치권에 대한 적개심에 가득 찬 무정부주의적 저항의 기제가 소영웅 심리와 맞불려 폭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 정치가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정치권의 통찰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은 개헌 국회 이래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을 견제해야 할 야당 모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넬로 미르로 당은 일일이 정치 테러 배경과 원인이 잘못된 한국 정치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긴 세월 호남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동력을 확대 재생산해왔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차적 책임이 있다. 한국 정당들의 이 시각으로 봐도 지금의 거대 양당이 근원적으로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정당이라는 강력한 물리력으로 스스로 특권 계급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이라고 여기는 거대한 착각으로 정치와 국민을 농락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한국 정치 후진성과 파행성에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훔치는 위선과 자기 기만을 멈추게 해야 한다. 여의도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고 권력을 탐욕해온 수구적 역사의
진보적 퇴행의 낡은 질서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야 한국 정치가 설 수 있고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의회 정치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통찰을 4월 10일 총선에서 양승미 법정에 서고야 한다. 국민이 정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는 준엄한 사실을 양당은 고백해야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낡은 권력의 연장과 재탄생을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다.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15개 시도당을 구성을 마친 우리 당, 우리 내일로 미래로당은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 범위에 걸친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일 14시에는 정선민 충남 아산갑 출마자의 후보 사무실 개소식과 출정식 및 우리 내일로 미래로당 최고위원 회의가 현지에서 개최된다. 제가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내일로 미래로당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래로당의 재정적 후원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